속보, 이천수 또 한 번 작심 발언 파장. 홍명보 갖고 안 잡혀. 풍우나 축구계 왕따 이천수만이 옳은 소리 하고 있다. 또 한 번 작심 발언 파장. 축구인 이천수가 다시 한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합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 전반을 담은 축구의 시대를 발간했다. 축구의 시대는 일종의 회고록으로 정몽규 회장이 현대자동차 입사 후 이어간 축구에 대한 애정, HDC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총재로서의 경험, 12년 축구협회장 생활 중 겪은 역경과 고난 등이 담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의 회고록이 적절한 시점에 발간되었는지 여부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정몽규 회장은 협박,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이며 대표팀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책임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축구인 이천수는 5일 자신의 계정 리춘수를 통해 현역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정몽규 회장을 저격했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이천수가 직접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를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의 역할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책도 내고 누군가 회장님 책 내도 됩니다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책을 낸 거 아니겠냐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몽규 회장님이 잘못한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능력 없는 사람을 믿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일 잘하는 협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회장 4번 연임하든 상관 안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0일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내가 협회랑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축구계의 왕따인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겠냐? 라고 했다. 이어 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을 폭로한 후배 박주호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게 자꾸 이어지고 있다. 후배가 무슨 말을 꺼내면 무시한다. 축구계에 없어져야 하는 풍토이다. 위원장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은 자리도 끝이라 말도 못 꺼낸다. 박주호는 그래도 외국 생활을 해서 발표한 거다. 원래는 들어주지 않는다. 축구계는 심한 꼰대 문화를 고쳐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0일엔 어떻게 보면 협회 주인이 정몽규 회장이 아니고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개인 소유물처럼 대하는 모습에 팬들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 라며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누군가를 뽑는 데 있어 학연, 지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축구 팬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는 말로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2. FC 서울 후반기 파이널 A 플러스 아시아 무대 노린다. FC 서울 김기동 감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팀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5년 만에 파이널 A와 아시아 무대 진출에 도전하는 서울이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김기동 감독의 FC 서울은 리그 25라운드 종료 기준 10승 6무 9패 승점 36점으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안익수 감독 지휘 아래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던 서울이었지만 후반기 레이스에서 힘을 잃으며 결국 7위로 2023년을 마감해야만 했다. 4년 연속 파이널 B로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던 서울은 결국 칼을 뽑아들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인상적인 지도력을 선보인 김 감독 영입을 시작으로 최준, 류재문, 강상우 등 리그 정상급 자원들을 수혈했다. 이에 더해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잉글랜드 축구 스타 제시 링가드의 영입을 확정하며 웃었다. 시즌 개막 전 리그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히기도 했던 서울은 아쉬운 출발을 보이며 실망감이 커져만 갔다. 개막 후 5경기에서 단 2승에 그친 서울은 포항 전북 대전에 3연패를 내리 기록.
하위권으로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에 더해 홈 성적까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무려 홈 5연패를 기록하며 유독 상암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좀처럼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리그 최고 명장으로 꼽히는 김 감독 영입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했지만 서울은 6월 A매치 휴식기 후 반전을 이뤄내기 시작했다. 17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2에서 2 무승부를 기록한 서울은 18라운드에서 수원FC를 상대로 3에서 0 승리를 기록하며 지긋지긋했던 홈 5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기세를 이어 강원까지 잡아낸 서울은 7년 동안 이어져 온 전북 무승 징크스를 무려 전주 원정에서 1에서 5로 완벽하게 승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7월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한 서울은 6위로 전반기를 마감하며 파이널 A에 대한 희망을 키운 상황.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김 감독이 위도한 축구 색깔이 점차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다. 여름 이적 시장 보강도 나름 완벽했다. 김천 상무에서 전역한 국가대표 수비수 이상민, 윤종규의 복귀로 탄력받은 서울은 다용도 공격수 호날두와 요르단 국가대표팀 중앙 수비수 야잔 알 아랍을 추가했다. 서울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전방위 공격수 루카스를 영입하며 방점을 찍은 서울은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최후방의 이태석을 포항에 내주고 리그 정상급 골키퍼인 강현무를 수혈했다. 인상적인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던 서울이었지만 악재도 이어졌다. 팀 유스 출신이었던 수비수 황현수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며 팀을 떠났다. 또한 이번 시즌 한 골 사도움으로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던 한승규는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나며 계약 해지를 통해 팀에서 방출됐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선수들이 계속 바뀐다. 팀에 와서 조직력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고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데 선수들과 계속 헤어지고 있다. 라고 답했다. 구단 내외부적으로 악재가 이어졌음에도 서울은 이번 시즌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번 시즌 25경기에서 39득점으로 팀 최다 득점 3위에 자리했으며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일류첸코는 김 감독 지휘 아래 12골 5도움으로 개인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수비도 인상적이다. 수비에서도 30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은 아니지만 박성훈, 권황규, 강상우, 최준과 같은 수비수들이 맹활약하며 해법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가오는 후반기 서울은 이제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도전하게 된다. 아쉽게 코리아컵 무대에서 탈락하며 5승에 대한 가능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5년 만에 파이널 A 도전과 함께 아시아 무대 진출권 획득을 노리고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6위로 5위 수원FC와 승점 차는 단 5점에 불과하다. 2에서 3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짧은 휴식기를 맞아 서울은 영입과 훈련을 통해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다가오는 후반기 일정을 맞아 서울은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까지 돌아온다. 전반기 막판 상승세를 이어 파이널 A와 아시아 무대 진출을 원하고 있는 서울이 후반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자. 3. 강등권 탈출, 노리는 전북 vs 시즌 첫 3연승 도전, 광주,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26라운드 프리뷰. 26라운드에서는 11위 전북, 승점 23, 과 7위 광주, 승점 34가 맞대결을 펼친다. 홈팀 전북은 지난 25라운드에서 강원을 상대로 2에서 4로 패했다. 전북은 이날 승점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상대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최근 전북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미드필더 김진규다. 김진규는 지난달 김천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본인의 강점인 날카로운 패스를 앞세워 중원에 힘을 더했고 지난 라운드 강원전에서는 그림 같은 프리킥골까지 성공시키는 맹활약을 펼쳤다. 김진규는 이번 경기에서도 본인의 번뜩이는 패스 센스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며 전북의 다득점 승리를 노릴 전망이다. 원정팀 광주는 지난 25라운드에서 수원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연승에 성공했다. 광주는 최근 연승을 기록한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는데 무실점 경기에 힘을 보탠 선수는
광주의 왼쪽 풀백 김진호다. 김진호는 지난 경기팀 내 패스 시도 1위,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1위, 중앙지역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해 광주의 공격 전개를 이끌었으며 팀 내 획득 1위, 10회, 블락 1위, 6회까지 차지하는 등 수비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다.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진호가 이번 라운드에서도 활약해준다면 광주는 시즌 첫 3연승과 함께 순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한편 양팀의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에서는 전북이 9승 1패로 우세하고 이번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전북이 승리했다. 전북과 광주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은 9일 금 오후 7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김천 1위 승점 46은 지난 25라운드에서 선두 경쟁을 펼치는 포항을 상대로 2에서 1승리를 거두며 1위에 올랐다. 김천은 이번 라운드에서 또 다른 선두권 경쟁팀 강원을 만나 선두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이번 강원전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은 친정팀 강원을 상대하는 김대원과 서민우다. 서민우는 지난 18라운드 강원과 맞대결에서 한 골을 터뜨렸고 김대원은 1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또한 김대원은 직전 포항전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려 팀이 기록한 두 골에 모두 관여해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서민우 역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특히 김천은 올 시즌 강원과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에서 0, 3에서 2로 모두 승리하며 강원의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누구보다 강원을 잘 아는 두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김천은 강원 상대 시즌 3연승을 노려볼 수 있다. 김천과 강원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은 9일 금 오후 7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